자, 그렇다면 이 펀드의 특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펀드는 첫 번째 공동투자다. 항상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소액 투자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으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인원수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청약 권유를 하면 이걸 공모펀드라고 그래요. 공모펀드. 그래서 50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모으면 이거 불특정 다수에게 50인 이상? 그러면 공모펀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불자 빼버리고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투자자들, 그리고 50인 미만, 49인 이하의 투자자들에게 청약 권유해서 자금을 모으면 이걸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공모와 사모, 투자자를 어떤 식으로 투자자에게 청약 권유하느냐, 이런 거에서 처음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기금을 마련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투자기관이 이것을 운영한다. 아주 간단한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공동구매하고 공동판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공동구매하고 공동판매하고 이러면 좀 싸지잖아요. 단가가. 이런 것처럼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여러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같이 투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산의 효율성도 증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성과가 더 높은 투자를 위해서 펀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가 대신해서 투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 경험이나 투자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뛰어난 투자 전문가가 투자 판단을 해서 그래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죠. 시장과 물건, 상품의 내용에 정통한 투자자가 이게 전문가가 투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과가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투자 위험은 감소하고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그런 측면에서 펀드는 또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분산 투자하죠. 펀드는 몰빵 투자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산 투자를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을 그냥 한 곳에 몰빵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주식, 뭐 채권, 주식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에 나눠서 투자한다. 그런 얘기죠. 바구니가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분산 투자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분산 투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분산 투자 얘기를 좀 부연해서 하다 보면 자, 지금 10만 원으로 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 한 주에 10만 원인 무슨 전자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한 주만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면 이게 덩치가 커지잖아요. 덩치가 커지면 내가 10만 원에 투자이지만 내가 투자한 10만 원은 한 곳의 주식에 몰빵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지분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투자한 곳에 n분의 1의 지분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십 종목의 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내가 펀드에 지금 10만 원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 1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제한돼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10만 원 가지고 수십 개의 주식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내 돈과 남의 돈 막 섞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개의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개의 자산 묶음 바구니의 소유권에 10만 원어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을 투자해도 한 종목이 아닌 수백 종목 이론적으로 수백 종목의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포트폴리오 효과 어려운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냐면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 셋보단 넷, 넷보단 다섯 이렇게 많이 분산해서 투자하면 할수록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분산 효과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 대상을 하나에만 투자했다 그러면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가지고 많이 투자 대상 종목을 늘리면 투자 대상이 늘어날수록 위험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산 투자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기껏 투자해봐야 몇 종목이나 투자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펀드가 된다 그러면 펀드 자체가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펀드는 분산 투자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펀드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펀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펀드 투자를 우리가 펀드 가입자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목표를 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서 뭐 투자 규모나 투자 기간 등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제 목표가 없으면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투자 일관성이 없어지죠. 그런데 목표를 정하면 추후 투자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방법을 조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말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들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1980년쯤 될 겁니다. 그때 제임스 토빈이란 유명한 MIT의 경제학자였던 제임스 토빈 교수가 노벨상을 받고 소감문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데 이게 이제 분산 투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펀드에 여러 시기에 걸쳐서 적절히 나눠서 투자하면 투자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함께 봐야 되는데 펀드에 투자하면 펀드 자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그 펀드 투자 자체가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펀드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펀드가 어울리지 않아요. 단기적 성과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이나 옵션 같은 투기성 강한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펀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펀드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투자하고요. 자, 경제 규모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 변동은 항상 있죠. 경기 변동은 어떤 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자체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찌됐든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사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펀드는 역시 작은 부침,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것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라는 것이고 바로 펀드가 그것을 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단기 급등락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락을 너무 신경 쓰면서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돈 까먹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결국 위험도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도 역시 관리가 되어서 이게 이제 떨어진다.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 바로 펀드의 특징까지 봤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펀드의 종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펀드의 종류는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냐?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죠? 바로 증권 펀드입니다. 증권 펀드는 말 그대로 증권에 투자하는 거겠죠. 그러면 증권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증권은 도대체 뭘까요? 먼저 증권의 대표적인 것 떠나서 증권이 뭘까요? 증권은 종이 조각입니다. 그냥 종이에요. 종인데 이 종이에 가치를 표현한 거예요. 가치를 표현한 종이 조각이 증권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제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도 한국은행권 10,000원짜리 뭐 이런 것도 증권이겠네요. 그럼 당근 증권이죠. 당연히 그 증권입니다. 굉장히 공신력 높은 증권이죠. 그러면 이 종이 조각의 가치가 써 있는 게 증권이라면 그런 것들을 우린 유가증권이라고 보통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많죠. 뭐 수표도 증권이고요. 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주식도 증권이고요. 채권도 증권이죠. 주식에 여기 액면가치가 써 있잖아요. 액면가가 써 있고 채권도 액면가에 이자 이런 거 다 표면 이율 다 써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어음 같은 거 다 증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증권, 종이에 어떤 가치가 표현되어 있는 그런 종이에 투자하는 건데요. 이때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증권은 어떤 거냐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펀드를 통해서 모은 자산을 집합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증권펀드라고 하는데요. 물론 펀드가 증권펀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게 증권펀드입니다. 그래서 증권펀드를 위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펀드를 살펴볼 때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증권펀드의 대표적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형 펀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고 할 때 대개 주식형 펀드에 어떤 주식에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식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보면 패시브형하고 액티브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중에 가치주라는 것도 있고 성장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가 있는데요. 이때 대형주나 중소형주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대형주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거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굉장히 덩치가 커서 비싼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을 대형 주식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거 나누는 기준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해하기 쉬운데 패시브가 뭐고 액티브가 뭔지, 가치가 뭐고 성장이 뭔지 이거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용어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식은요, 주식을 운용할 때 액티브형으로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라는 거는 활동적인 이런 뜻이죠. 그에 비해서 패시브라는 게 있어요. 패시브라는 거는 이제 수동적인, 뭐 이런 보수적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하여튼 수동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투자할 때 액티브하게 투자한다는 얘기하고 패시브하게 투자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액티브하게 투자한다는 얘기는 주식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할 때 시장 자체를 볼 때 시장은 나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비효율적이니까 시장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세히 보면 시장보다 내가 더 똑똑하니까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주식을 내가 보니까 이건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게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주식은 10,000원짜리 주식이 맞는데 시장에서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바보들 아니야? 시장 왜 이게 10,000원짜리 주식을 왜 8,000원에 거래하지? 그래서 내가 그 주식을 발굴해서 8,000원에 사면 나중에 10,000원이 되면 2,000원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내가 시장 예측 활동이나 시장 관찰을 잘 하면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장 예측을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그 매매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식의 투자 방식을 액티브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는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 시장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투자하는 것. 이걸 액티브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패시브는 그 반대가 되겠죠. 시장은 이미 나보다 더 똑똑하다. 시장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시장이 주식을 잘못 보는 일은 없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정확하게 그 주식의 진정한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주식을 잘못 봐서 진짜 주식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거나 비싸게 거래되는 왜곡된 가격의 주식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저 시장 쫓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시장 수익과 똑같은 수익 정도 얻으면 최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패시브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그냥 쫓아가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종목을 발굴하거나 시장을 예측하거나 뭐 주식을 더 분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진짜 그 주식 가격이니까. 다만 시장과 똑같이 쫓아가면 되는 거다. 마음 편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극적 투자, 패시브형 투자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익은 시장 평균 수익이죠. 그래서 이 패시브형 투자 형태의 대표적인 자산이 이게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쫓아가는 펀드거든요. 자, 그래서 액티브형이 있고 패시브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공격적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액티브가 더 공격적이고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점이 있죠. 위험이 더 커요. 액티브가 훨씬 더 위험이 큽니다. 패시브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중에서 두 개를 좀 대표적인 주식 형태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죠. 하나는 가치주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장주라는 게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테마별로 나눠서 투자하기도 하는데요.
가치주라는 건 뭐냐면 이 주식이 시장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주식의 진정한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이 원래 10,000원짜리 주식이어야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뭔 일인지 시장 사람들이 눈이 삐었는지 이 주식이 8,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정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럼 이건 마치 뭐라 그럴까? 진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발굴하면 투자자가 빨리 그 진주를 발굴해서 싼 값에 사면 나중에 비싼 값에 제값에 팔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투자 전략을 가치주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서 아직 그 가치를 시장은 아직 가치를 못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하는 걸 가치주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성장주 투자가 있는데요. 성장주 투자는 뭐냐면 이 주식이 지금은 비실비실하고 별 볼 일 없는데 나중에 이 주식이 시장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주식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즉, 이 주식의, 이 기업의 성과가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주식을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은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테마주 잡을 때 크게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지만 주식 투자할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형 펀드는 자, 집합 투자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이나 주식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데 전통적인 고위험 고수익 펀드예요. 주식은 채권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건 패시브보다는 액티브가 더 위험해요. 그 다음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더 위험하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있죠?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죠.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보다는 저 이름 없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가격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수익도 크게 날 수 있지만 위험도 더 큰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는 해외 주식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시행된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해외 주식의 경우엔 주가의 변동성뿐 아니라 환율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이거 환율 우리가 따로 배울 겁니다. 환율의 변동성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놔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죠. 이미 글로벌 시대예요. 그래서 단일 국가에만 투자한다 그러면 컨트리 펀드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이런 데 투자한다. 하나의 국가 아니라 동남아라도 베트남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투자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릴리저널 펀드라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러면 글로벌 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에도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이 주식만 있는 건 아니죠. 뭐도 있다 그랬죠? 채권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채권형 펀드는 또 어떤 것이냐? 채권형 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이나 채권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 채권은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채권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때는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금리가 상승할 때는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 떨어지고요. 금리가 하락했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룰 거예요. 워낙 중요해서.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투자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식에 비해서는 위험이 낮고 수익도 낮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채권은 차용증서거든요. 주식하고 채권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소극적 전략하고 적극적 전략 중에 적극적 전략이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 전략이 패시브고요. 적극적 전략이 액티브입니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국공채보다는 회사채가 더 위험합니다. 국공채라는 건 뭐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이만큼 갚을게 라고 발행하는 종이 조각이 바로 국공채입니다. 근데 회사채는 뭐죠? 회사가 우리가 돈이 없거든요. 투자자님들 저희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리고 돈을 빌리고 이렇게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발행한 종이 조각이 회사채입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회사가 망하기 쉽죠. 국가보다. 그래서 회사채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짧은 것보단 긴 듀레이션이 더 위험하다. 듀레이션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첫 술에 배부른 거 아니니까 듀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지표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형 펀드를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그렇다면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봤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펀드 어떤 곳에 보통 투자하는지.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 펀드가 있는데 증권 펀드는 주식형과 채권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특별자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트 펀드, 미술품에 투자한다든지, 영화에 투자한다든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특별자산 펀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막 섞어서 투자하면 혼합자산 펀드고요. 그 다음에 단기금융 펀드라고 해서 MMF 펀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형하고 재간접형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이런 큰 부류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펀드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